지난주부터 서울대의 기계전기 담당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서관을 비롯한 건물들의 난방을 중단했죠.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 도서관 난방은 다시 시작됐지만 정당한 파업이다라는 주장과 학생들을 볼모로 잡았다라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1212 샵 1212 카톡과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의견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 신지의 공동운영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대 노동자분들의 파업 결정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신지혜 위원장. 지난 7일부터 있었던 파업인데요. 서울대에서 기계나 전기 등 설비를 관리하시는 그 시설 관리자 노동자 한 120여 분이 파업을 돌입하셨습니다. 요구 사항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작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는데 네. 이제 서울대가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단체 교섭을 성실하게 나와라. 네, 두 번째는 지금 받는 임금이 비정규직 때 받았었던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중소기업 제조업에 그냥 평균 단가를 적용해달라.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받는 만큼 달라라고 하시는 요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복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지 포인트나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울대학교 다른 임직원 구성원 간 취업 규칙에 맞게 그냥 평등하게 적용해달라. 요 3가지가 크게 주된 요구 사항이셨습니다. 네, 요구 사항을 보면 일반 노조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요구 사항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도서관 난방을 재개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나오게 된 거죠. 파업이 계속되면서. 우선은 이분들이 이제 난방실 관련 기계실을 점거하시면서 도서관을 비롯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난방이 끊겼습니다. 예. 영하 12도의 냉골에서요. 그런데 이 시기가 서울대 학생들의 어떤 자격증이나 관련 취업 시험들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서 예고 없이 난방이 끊겼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어요. 서울대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이 기계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막 반대한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 파업 관련해서는 대학 측의 해결을 요구하되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 특히나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만큼은 난방을 좀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 이게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대 총학생회가 공대위라고 하죠. 공공대책위원회. 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단체에 가담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도서관 난방만큼은 그래도 학생들의 어떤 공부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좀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또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우선 난방은 다시 시작됩니다. 된 거죠. 이제 난방은 재개해달라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이제 노조가 화답을 한 것이고 이제 4시부터 교섭이 시작됐다고 하는 아직 타결이 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죠.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서울대 총학 페이스북에도 관련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두 분의 입장 듣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위원장부터 이게 정당한 쟁의 행위였다. 네, 저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스페인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파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청소노동자가 파업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길거리가 좀 더러워졌겠죠. 근데 그때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었던 한국인 유학생 몇 분이 조직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청소하신 거예요. 그 스페인 시민들이 그분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그 파업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파업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민들은 오히려 자기네 집 쓰레기를 시장 집 앞에, 그러니까 파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노동자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연대 의식들이 만들어낸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불편이 생길 거다. 뭐 이런 고민을 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는 학교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불편이 걱정스럽고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면 노동자분들과 함께 단체 교섭에 나서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고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대학교 측은 뭐 총장이나 이사진들은 그런 단체 교섭 현장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틀 동안 손 놓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노조에서 쟁의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48시간 전에 사측에다가 통보하거든요.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이틀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손 놓고 이제
오히려 냉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다 파업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을 볼모로 삼고 있었던 것은 노조가 아니라 학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교 측이 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 자, 장혜찬 대표. 저는 참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파업 자체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서 파업을 할 때에도 의사들이 진료를 안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파업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게 되고요. 뭐 교통 분야에서 버스나 기차 같은 것들을 파업을 할 때도 굉장히 일찍 고지를 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한다거나 최소한 대체제를 마련해 놓습니다. 최소한의 대체제 같은 경우는요. 기차나 버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번 이 중앙도서관 난방을 끄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학생들을 볼모로 삼았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특히나 난방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방실을 점거해서 추가적인 난방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사실 이런 식의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면 학교의 총학생위원회나 학생들과 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도 있고 서강대 사건도 제가 떠오르고 여러 대학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 서울대 기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말로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공동의 대화 테이블에 나서서 우리와 함께 학교와 싸워달라 이런 식의 대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난방부터 끊으면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협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순서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이 학생들과 함께 연대하길 원했다면 난방을 끊는 게 아니라 먼저 학생들에게 설득을 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는 데서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 난방이 재개된 데는 학생들 총학생회 입장 변경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새로 취임을 했어요. 8일에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 노조와 함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향적인 교섭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노조에서 받아들였다고 하고 이러한 시설 노동자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시설관리국장도요. 오세정 총장이 취임하면서 8일에 새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책임질 사람이 서울대에 존재하지 않았었고 8일에 이분이 취임을 하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하고 7일에 난방을 끊었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찬반이 있었고 역풍을 또 맞기도 했죠. 일정 부분. 난방 중단은 너무 심했다. 네. 그런 부분을 자초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 노조 측 입장을 보면 학교 측과 11차례 지금까지 교섭을 벌였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조는 무조건 난방 끄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협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그 9월부터의 11차례 교섭 같은 경우는 오세정 총장이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 그리고 시설관리국장도 임명이 안 된 시기였는데 물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노조 입장에서는 또 조급한 마음이 들고 빨리 이걸 타결하고 싶겠지만 8일에 취임한 총장을 하루만이라도 기다려줘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 공식적으로 8일에 또 임명된 시설관리국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하루만 기다려줬다면 학생들과 함께 이런 불편을 겪지 않고 또 일각에서 학생들로 인지극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하루를 참지 못하고 난방부터 끊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거죠. 신재 위원장. 근데 뭐 어쨌든 전략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조에서 했었던 그 행위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를 인질극이다 혹은 뭐 잘못된 뭐 불법인 행위다라고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얘기해보고. 그 저희가 몇 개 보수 언론들의 기사를 보니까 지금 막 아까 그 장혜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예시를 들어서 필수 유지 업무의 예를 들면서 이 학생들의 뭐 제대로 된 뭐 교육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침해받도록 노조가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노동조합법에 필수 유지 업무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뭐 철도, 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병원, 은행, 통신 이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요한 파업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공익에 정말 중요한 공익에 손해가 가는 경우 50% 정도의 인력을 남기고 파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법적 예외 조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 노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나 혹은 조항에 들어맞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정당한 노조 활동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던 거죠. 온당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필수 유지 업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제 노동기구가 제시한 이 뭐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대표 반론해 주세요. 저는 예를 들면 난방을 끊더라도요. 도서관의 특정 시간, 뭐 점심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난방을 끊는 것으로도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총장 집무실 난방을 꺼야지 왜 애꿎은 학생들 도서관 난방을 끄느냐. 정말 학교 측과의 교섭이 문제라면 예를 들면 학교 행정처 사무실 난방을 끊는다던가 교수실이나 총장 집무실 난방을 끊어야지 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학생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연대하자가 아니라 너희 나랑 같이 연대 안 하면 고통을 줄 거야라고 협박한다는 저는 그 태도의 문제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2686님의 이런 문자 주셨는데 오히려 학교가 학생들을 역 볼모로 파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마 학생들이 볼모로 하겠느냐 해서 끝까지 학교가 협상 임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인데 장혜찬 대표. 글쎄요. 저는 그런 비판을 지금 학교 당국이 받기에는 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8일에 취임한 오세정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전향적인 협상 의사를 밝히고 시설관리국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지지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책임을 갖기 힘든 총장 직무대행의 몫을 지금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그리고 취임한 당일부터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신임 총장과 또 수많은 학생들에게 돌리는 게 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건 서울대 총학생위원회에서 난방 재개를 요청하자 일부 노동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민주노총에서 이 총학생위원회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노조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파업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생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될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노조의 파업과 별개로 난방 재개를 요청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마치 이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없고 이 총학생회가 무슨 반노동 정서를 가진 사람들처럼 매도했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총학생회에서는 충분히 중간에서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와 교섭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 총학생회의 편을 또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관의 입장을 보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총학생회는 함께 노조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학교 측 혹은 학교 측의 입장에서 노조를 비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학생과 노조를 대립의 관계로 두고 갈등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계신데 네. 실상 그 두 주체는 그러고 있지 않다. 현실 상황에서는 그 점을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노조에서는 쟁의 활동에 쟁의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48시간 이전에 통보합니다. 이 학생들이 불편 사항을 겪으리라는 걸 이미 학교 측은 이틀 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노조를 설득하거나 단체 협상을 시작하거나 이런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었던 건 학교 측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의 미비는 모두 다 학교 측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11차례 이제 교섭 활동이 있었고 또한 노조는 말씀하신 48시간 시간을 줬는데 그럼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어려움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꼭 총장 부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은 이상에서 취임 예정자인 총장이 무슨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잘못하면 직권 남용의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오세정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이 확정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서울대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법이나 완료라든가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까지도 본인들이 나서서 협약 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한 거 저는 학생들과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립관계가 아니면은 하루 이틀 더 참아주는 게 정말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지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실력 행사하는 게 결국은 학생들을 어떤 하나의 수단 카드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나 노조나 동일한 입장인 것 같고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금 공대위에 참여하면서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앙도서관 난방 재개에 대해서는 공대위 참여 전이나 공대위 참여 후나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 요청을 가지고 이 일부 노동운동가들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서울대 총학생회가 공부만 하고 노동운동의 가치는 모른다, 뭐 시민의식이 결여돼 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노조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러니까 노조가 배려를 좀 더 해줬어야 됐는데 하루를 더 참았어야 됐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노조는 계속해서 11차례나 그 회의를 거치면서 참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 동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본인들의 요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대한 혹은 처우에 대한 개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는 저는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노조가 한 번 더 참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과다한 요구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파업의 원인이 됐던 게 이제 원래 용역업체 소속이 비정규직이었다가 작년에 정규직이 됐는데 원전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고 월급이
또 성과급, 명절 휴가비,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됐다는 그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노동자로서 정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황희찬 대표는. 근데 학교에서 처음 이제 제시했던 안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성과급이나 명절 휴가비는 불가능하지만 복지 포인트는 기존의 사무직 직원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기존의 정규직, 사무직, 행정직 직원들과는 다른 처우를 제시했고 아마 오늘의 실무 협약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이 정규직이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인천공항만 봐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가서 정규직화 공언했던 곳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정규직 공무원들과 정규직 대상이 될 공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 왜냐하면 정규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이만한 대우를 누리는 건데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처우를 동등하게 받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공평한 건 아니냐 그런 입장을 제기할 수 있고요.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용역 회사 소속의 계약직이었던 것보다 고용의 안정성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존의 정규직 같은 대우를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지속적인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학교가 열심히 협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부분이지 당연히 정규직이 됐으니까 기존의 어떤 다른 루트로 정상적인 루트로 정규직이 된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활동적인 요소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차별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좀 바꿔야 될지. 뭐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임금 자체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당연히 그 정규직과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뭐 성과급, 휴가비, 복지 포인트 이런 것까지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보장이 안 됐다는 건 어쨌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그 장해찬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무임승차론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됐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하고 잘 받아들여야지 왜 거기 더 요구하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건데요. 사실 한국 사회가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무슨 뭐 계급 사회도 아니고요. 만약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됐으면 차별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차별받는 게 조금 차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직업 없던 사람이 직장이 생긴 것만으로도 그 어떤 권리나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감사히 생각하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논리에 의하자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 본부 자체가 바로 이 전근대적인 계급이 있고 혹은 뭐 무임승차를 했고 전근대적인 노동 의식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한국은 2018년 기준 그 GDP가 1조 5,300억 달러예요. 전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러면 사실 일상의 삶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의 성장 효과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누리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끝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노동 문제에 대한 교육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또 지적도 많은 노동가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하종강 씨가 이 서울대 총학을 처음에 비판하면서 노동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노동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 하종강 씨 집에 난방을 끊으면 이분도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구하면서 사실 대통령으로서 선의를 갖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공공기관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노동 친화적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목을 잡고 부담을 주는 것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게 노동계도 양보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노총도 좀 생각해보고 화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재희 위원장. 저는 연극 배우로 한 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연극 배우는 노조가 없어요. 근데 연극 배우로서 제대로 된 시급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삽니다. 저는 항상 상상했어요. 노조가 있었으면 나도 파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다른 직업에서 파업을 하시는 노조원분들께, 그러니까 노동자분들께 그런 마음으로 연대해요. 아마 하종강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성 중 하나, 그리고 인권 중에 하나가 노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도 교섭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서울대 노사 간에 또 원만한 타협점이 좀 찾아지면 좋겠고요. 이 노동 문제, 노동법 문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지평도 넓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 신재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